염화암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새롭게 돌아온 미스테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약 3년간 총 92회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왔던 미스테리 서클이 전격 개편했습니다. 먼저 출연자의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무속 세계를 함께 파헤쳐나갈 뉴 패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연신궁입니다. 미스터리 서클은 무당들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라 저나 제자들도 예전부터 예청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미스터리 서클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차산 대만신 연암 정경화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스터리 서클을 정주행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인데 좀 약했죠. 시청자 여러분께 폭넓은 무속 세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양보 없는 토크 배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해도 이북군 만신 나은함입니다. 저는 토크 배틀 못지않게 솔루션도 미스터리 서클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테마에만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다방면으로 사례자분들의 영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치열해진 토크 배틀과 강력해진 솔루션으로 새롭게 돌아온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빙의, 테마의 진실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덮쳐오는 어둠의 그림자. 인간을 노린 귀신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빙의와 테마를 두고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맞습니다. 빙의가 맞는데도 정신질환에 치부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승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숨게 되는 거죠. 귀신의 위력에 자아를 잃어버린 인간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출구 없는 지옥. 자궁을 드러내버리고 유방을 드러내버리고 성격과 인격이 변하면서 인격장애나 조현병 같은 애기 목소리가 나을 것 같고 나의 한을 들어줄 것 같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공동터에 버려진다거나 바닷가에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다거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빙의의 대격변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빙의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미스테리 서클이 무려 3년간 방송을 해오면서 이 빙의와 테마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빙의와 테마를 두고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종결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맞습니다. 이 세상은 귀신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죽은 사람은 또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미련이 남아서 떠돌다가 귀신들이 몸에 와 닿으면 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살이나 객사 또는 험하게 돌아가신 망자님은 저승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천을 떠돌게 되잖아요. 망자를 잡기 위해서 사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망자 입장에서는 사자 따라가면 무조건 지옥행이다 보니까 끌려가고 싶지 않으니 그래서 인간에게 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빙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의학계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일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빙의가 맞는데도 정신질환에 치부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빙의나 정신질환이나 증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가끔 상담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의논하기 위해서 심리학 교수님과 같이 상의를 하는데 정말 증상이 비슷하더라고요. 또 빙의와 정신질환이 섞인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신병을 함께 겪거나
또 타고난 기문살이 있는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 보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죠. 빙의가 오래되면 성격과 인격이 변하면서 인격장애나 조현병 같은 그런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빙의가 또 아니잖아요. 빙의인 줄 알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인 걸 알게 돼서 병원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정신적인 문제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퇴마를 하고 나서야 좋아졌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할 적에 제가 이상해요 라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 빙의가 맞더라고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는 건 귀신이 나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방법은 알아도 나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표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평소 내가 하던 일도 하기 싫다거나 또 신경질이 예민하다거나 뭐 성격이 예민하다거나 먹지 않았던 음식이 땡긴다거나 또 안 하던 행동을 계속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성격의 변화가 심해지면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빙의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빙의가 되기 쉬운 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기문간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타고나는 기운의 형태인 귀문살이 있는 거죠. 일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12지 띠에 해당되는 네. 그 4가지의 이제 8가지의 글자가 보이는데 대개 보면 미 그리고 사 그리고 인 축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빙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사람. 왜냐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뭐에 하나 집착을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지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범이나 돼지나 용띠 같은 이런 3가지에 해당되는 띠들은 자체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 굉장히 우두머리의 성향이면서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띠를 가졌는데 이 3가지 띠가 어떻게 보면 신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영적인 12지신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닭띠까지 가자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문이 열리거나 선생님들이 말한 사주가 같이 바탕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수로는 이제 음력으로 2월과 7월, 9월, 11월 동지, 12월 금음까지 여기 달수에 해당이 되면서 띠의 어떤 영향을 같이 병행이 된다면 귀문 관살이 극대화돼서 영매가 되거나 빙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띠에 뭐 7월생, 네. 8월생, 닭띠에 7월생, 8월생, 맞아요. 우리가 또 개띠에 8월생들 이렇게 명이 짧은데 명이 짧은 사주가 귀신을 잘 타는 그런 사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귀신들이 이 몸 내가 얻어서 갖고 놀기 딱 좋겠다 맞아요.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사주를 타고나지 않아도 빙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심하거나 겁이 많거나 우울하고 자기 감정에 잘 빠지는 해악스럽고 짜증스럽고 너무 극도로 예민한 그런 성향들을 귀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사주와 관계없이 빙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운 차려, 정신 차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경험상 귀신은 동정심이 되게 많고 되게 착하고 이런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몸에 가면 나의 한을 들어줄 것 같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귀신도 누울 자리 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올 구멍을 못 찾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막 어깨에 매달려 있고 막 올라타 있고 이러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혈자리를 따라서 특정 자리에 머물다가 귀신 집이라는 걸 지을 때 일반인 중에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면 이런 빙의 가능성이 높고 나는 뭐 가위 한번 눌려본 적 없어. 난 한 번 자면 소리 안 안 깨. 하는 때려도 몰라. 들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무딘 성격을 가졌다면 암만 귀신이 빙의되려고 해도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벽면도 그냥 무디게 놔두면은 1기, 2기, 3기 네. 이렇게 넘어가듯이 맞아요. 자기 운기가 안 좋을 때 뭐 사고로 친다거나 갑자기 뭐 금전이 나간다거나 또 운기가 안 좋거나 집안에 업이 많은 사람들 조상의 빙의가 되기 쉽다. 빙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 생김새, 즉 관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날카로운 이미지나 각진 얼굴형을 가진 사람이
제가 상대했던 사례자분들은 의외로 빙의자가 좀 많았어요. 옛말에 우리가 얼굴에 각이지만 팔자가 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이미지의 관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화도 굉장히 세고 주위에 사람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굉장히 날카롭고도 내 직성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빙의가 꼭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또 외모로 특정을 딱 지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빙의가 성사될 수 있는 기운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동자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사실상 맞아. 거의 한 80~90%가 눈으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보이게 꼭 빙의가 사주 또는 관상 어떤 국한된 모습으로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빙의가 됐는지의 여부는 외모로 너무나 판단하기가 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기운이 나타나기 때문에 맞아요. 얼굴이 이렇게 화사한 느낌이 전혀 없고 왜 칙칙하고 왜 칙칙하고 좀 약간 뭔가 좀 거물빛이 네.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적이고 네. 빛이 죽어있지. 그런 눈 주변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입술 부분도 무슨 청색 황자처럼 뭐 푸릇푸릇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렇게 사주나 성격, 관상, 진짜 빙의를 구분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건 증상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빙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공문서답을 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마치 다른 차원에 속한 사람처럼 남다른 이해력을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막 싸납게 변하고 그쵸?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음. 더구나 집착성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고요. 혼자는 절대로 안 온다라는 거죠. 맞아. 맞아요. 일단 빙의자들은 첫 번째 눈빛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때로는 목소리의 그런 톤도 좀 달라질 때가 있죠. 그리고 꼭 눈싸움 하자. 자, 이제부터 눈싸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태도를 대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빙의였어요. 굿을 시작하려고 함과 동시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허공을 보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앉은 자리에서 방방 뜨고 막 굿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특이했던 건 그 난동 부리던 사람이 제자들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줄어듭니다. 빙의령들도 맞아요. 신의 제자인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변덕스러움이 맞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 누웠어요. 굿당이셨죠. 맞아요. 저는 전환해서 상담 보는 도중에 네네. 이거 뭐지? 근데 무구가 있잖아요. 네네. 꼼짝 못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존재들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변덕스러움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슬퍼졌다가 갑자기 웃어졌다가 막 깎아대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기도 하거든요. 빙의도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악신은 생전에 악행을 저지르고 또 빙의자와 인연이 없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어떤 남자가 키가 150에 몸무게가 45kg밖에 안 돼요. 모든 식구들 5명을 참사를 하고 묻었는데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럴 때마다 괴로우니까 뭔가가 자기 혼자 자살 행위를 하려 하고 또 순간 또 변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조상과 관계없는 나와 관계없는 악신들이 존재하고 반대로 선신 빙의는 나와 연관이 없어도 배고프고 추워서 또 잘 달래주기만 하면 되는 선한 귀신이라서 증상도 격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완전 빙의 그리고 부분 빙의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완전 빙의는 귀신과 내가 정말 하나가 돼서 술을 먹어도 뭐 밥을 먹어도 늘 배고픈 거예요. 옆에서 보면 그냥 정신병자야. 저 사람 정신질환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부분 빙의는 갑자기 특정 장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뭐 밤에 되면 손떨림이 있다든지 작은 공간에 뭐 엘리베이터나 약간 혼자 있는 공간에 가면 불안해서 손이 떨려서 뭐 움직임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한 빙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는 거죠. 근데 아예 증상이 또 드러나지 않는 빙의도 있잖아요. 조상도 아니라 나랑 정관이 없는 제3자의 또 직간접적인 빙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유 없이 숨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조상 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기 싫어서
머물 자리가 없어서 또 눌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아까 선생님들이 말한 내가 빙의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영가나 어떤 사령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셋, 다섯, 12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빙의가 되고 하다 보면 자기 인격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아예 정말 색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중환자처럼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 속에 섞여 있으면 빙의가 된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심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맥을 짚어봤습니다. 네. 금방 된 맥은 진짜 탁탁탁 너무 빨리 뛰고요. 좀 오래됐다. 신의 맥이라고도 비슷하게 볼 수도 네네네. 있는데 거동도 안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한의원가에 맥을 잡잖아요. 근데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 혹시 무당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무당맥을 잡아봐서 아는데 이거 무당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아시더라고요. 되게 순진하게 무당맥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저도 빙의 사례자들 확인할 때 맥을 짚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빙의가 굉장히 깊게 든 사람들은 맥을 잡으면 맥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자기 숨은 진맥 말고 또 이 혈맥, 영맥이 뛰더라고요. 근데 또 이 빙의의 전반적인 부분을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라는 이유와 스스로 이겨내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내가 빙의라는 걸 충분히 알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방치했던 여자분을 유방암과 또 자궁 혈소암으로 인해서 자궁을 드러내버리고 유방을 드러내버리고 자기 자아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정신병까지 같이 겸해져서 진짜 나중에는 내가 신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진짜 머리에 꼭 꽂고 동남서북 무당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해야 될 거를 방치를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니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막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빙의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귀신 맛집 됩니다. 맞아요. 한 6개월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증상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귀신 맛집 되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증상이 느껴져서 선생님 저 여기 뭐가 잡혀요. 삼깁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이상하지? 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적에 자꾸 우울하고 애기 목소리가 날 것 같고 저 예전부터 그랬어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증상이 이미 느낀다는 거는 빙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빙의를 인지하는 순간은 꼭 전문가 선생님들을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 귀신 봤어요.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빙의가 됐는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꽤나 많아요. 그거는 빙의가 아니에요. 작아진다. 귀문이 열리거나 영안이 뜨인 사람이면 사실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상인데 오히려 뭐 빙의되지 않으려고 했던 귀신까지 사실 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런 유튜브나 방송 같은 게 너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계속 보면서 자기가 자기 최면을 걸어. 그런 사람 나도 저건데 나도 저건데 나도 신인가 나도 신인가 나도 신인가 그러다가 무당집에 가서 그런 얘기 몇 번이라도 들으면 진짜 자기가 신의 네. 무당길이라도 가야 될 듯한 갑자기 순간적인 착각에 빠지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빙의도 사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건 빙의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파장? 주파수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 영미 기질이죠. 엄청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유달리.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예민하고 영이 되게 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쵸. 거죠. 우리처럼 무당이 되지도 않을 거면서 영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신가물이라고 그쵸. 하죠. 그렇죠. 근데 신가물의 정도는 다르거든요. 맞아요. 1에서 10을 표시를 할 때 뭐 연예인들은 뭐 1에서 5 정도, 그리고 가수들은 1에서 3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만약 보이고 들리는 게 자주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몇 번 느껴진다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빙의들은 사람 몸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쓱 스치는 경우 있잖아요. 소름이 좀 돋는 것 같은데 뭐 약간 나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는 빙의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의외로 반대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귀신이 스치기에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가 이 몸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나중에 이 몸이 필요 없을 때는 분명하게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동터에 버려진다거나 바닷가에
좀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흉가 방송만 봐도 빙의가 될 수 있나요? 막 이런 질문도 하는데 보는 사람 다 되겠네. 네네. 아유, 그런데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태아령 같은 인간 귀신은 실제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이 뭐 계셨다든지 그런 상하 관계로 어떻게든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는 있는데 증명하기 참 정말 어려운 게 바로 동물견. 맞아. 어렵죠. 말을 맞아. 답답해. 근데 갑자기.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 근데 동물과 인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물의 혼이 인간에게 빙의될 수 있는 게 가능하냐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 네네. 솔직히 축생기 중에서 뱀의 사령이 가장 포악하고 징하죠. 피폐하게 만들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8살짜리 아들이 수영장에서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그립고 막 비통하고 눈앞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막 원망과 원책이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음과 동시에 그분이 막 삿된 기운이 들어와서 지방령하고 이 뱀의 사령이 들어온 거예요. 우선 아이의 혼은 연간을 천도를 시켜주고 난 후에 테마의식을 하는데 정말로 혀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막 혀가 저만큼 나올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막 날름거리면서 그 뱀의 흉내를 막 내고 몸을 진짜 바닥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꼬고 막 기어다니는데 제가 아무리 무당이지만 그 퇴마를 하면서도 진짜 봐주기 비참할 정도로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호랑이 연가가 빙의됐던 어느 40대 분이 초등학교 때 왜 우리 잠자리 이렇게 뜯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하면서 뭐 남자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도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지렁이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하는 게 희열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고. 근데 이 분이 30대 때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조금 이제 대상이 조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자녀분이 3분이셨거든요. 근데 신생한데 목을 조이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모습에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어머. 그래서 사이코패스죠. 저 이러다가 내 자식을 죽일 것 같은 잃고. 눈물 정말 흘리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술하게 됐어요. 무구순 또 구는거리를 하잖아요. 네. 굿판을 열어보니 호랑이에 물려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실린 거죠. 네. 다 죽이고 싶어요. 이 호랑이가 물컹거리는 건 다 잡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물었는데 그 짜릿한 맛이 있는 거예요. 그 피냄새와 그 짜릿한 맛이 있는데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눈을 감았다 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건 인간다리다. 보니까 이빨 자국이 네. 병원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큰일 나죠. 애초에 이런 논란 자체가 없도록 빙의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빙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주에 해당하거나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음주가무도 조심하고 지신이 발동하는 새벽 1시부터 3시 외부 활동을 삼가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빙의를 걱정하면서 일부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원래 성격상 겁이 많고 또 무서움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면 삿된 기운을 막아주는 팔문신장부라고 하는 부적도 있고요. 잡귀를 물려주는 잡귀 예방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적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또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귀신은 소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슬할 적에 징장구를 올리기도 하는데 소리로 아픈 부분을 사장을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신인물 소리 들었는데 갑자기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리의 명상 시간 같은 걸 통해서 예방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제발 흉가 같은 데 좀 가지 마시고 또 혼자서 또 한강 같은 데 앉아갖고 고독을 씹지 마시고 유행인 것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 옆에 귀신이 와서 난 너가 좋아 같이 있으면 어떡해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 혼자서 외딴 곳에 좀 무섭고 험한 곳에 가시지 마시고 밝게 긍정적으로 잘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빙의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무당이 진행하는 퇴마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알려줘!
귀신과의 사투가 허락된 선택받은 자들의 특별한 능력. 그러나 귀신이었다며 퇴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귀신을 쫓는다며 복숭아 나뭇가지로 폭행했다고 적혀있는데 퇴마사의 퇴마 의식을 받다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억누르고 소리 지르고 사지를 다 묶고 나서 싸대기를 수십 차례 이상 코피나 막 하혈을 한다든지 고춧가루 물에다가 된장을 풀어서 기도가 막히게끔 토를 하시는 분이 설사를 하시는 분이 저 같으면 괘씸해서 더 안 나가고 뻐길 것 같아요. 한 해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죽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빙의의 비극. 손끝만 스친다고 하고 혈전만 살짝 대주기만 해도 테마가 될 수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저 갑자기 토할 것 같아요. 달리기를 좀 시킵니다. 그 땀을 딱 만져보면 진짜 그냥 진액처럼 나오거든요. 소리로 울림을 통해서 스스로 얘기를 하게끔 하거든요. 귀신의 잔혹한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내가 보고 싶었잖아. 다음 주 금요일 퇴마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